전 세계 테니스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국 테니스에 떠오르는 별 인디언 웰스를 제패하며 앤디 머레이의 계보를 잇는 잭 드레이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잭 드레이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사. 영국이니까요. 잘생김. 네. 잘생겼죠 일단. 네. 일단 잘생겼고 제가 저런 얼굴이었다면 저 같으면 테니스 안 칠 것 같아요. 뭐 할 거예요? 뭐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냥 네. 아이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잭 드레이퍼의 출신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잭 드레이퍼는 2001년 12월 22일 영국 서튼에서 태어난 영국의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입니다. 앤디 머레이 이후 영국 남자 테니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잭 드레이퍼는 왼손잡이 선수로 강력한 서브와 공격적인 베이스 라인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테니스 가족 출신으로 이른 나이부터 테니스에 노출되었던 그는 주니어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테니스 가족 출신이라고요? 네. 잭 드레이퍼는 정말 엄청난 가문의 자제님이십니다. 엄청난 테니스 가문? 예. 어. 일단 잭 드레이퍼, 그의 아버지 로저 드레이퍼 이름부터 일단 느껴지죠. 너무 네. 마음에 로저 드네요. 드레이퍼 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 테니스 협회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협회장님 자제님이시니까. 네. 네. 어머니 니키 드레이퍼 역시 주니어 테니스 코치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테니스 협회장이니까 네, 어린 잭에게 테니스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좀 재밌는 점이 잭 드레이퍼 원래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테니스 라켓을 처음 줘봤대요. 줬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들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 봐라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그의 성향을 존중하면서 왼손잡이로 테니스를 시켰고요. 그 결과 이런 거죠. 왼손이니까 포핸드는 잘 칠 거 아니에요. 포핸드는 네. 보통 다 잘 치니까 오른손 백핸드 투핸드니까 오른손 네. 치는데 오른손잡이니까 또 백핸드도 잘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달이랑 비슷하네요. 나달도 오른손잡이지만 네. 테니스는 왼손으로 치는. 그렇죠. 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는 네. 저희 아빠가 생각나네요. 아빠가 아버님.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시는데 음. 또 글씨는 오른쪽으로 쓰더라고요. 나달의 후예들이네요. 네. 네. 하여튼 신기한 경력입니다. 주니어 시절의 성적은 어땠나요? 네, 잭 드레이퍼는 주니어 대회에서 투각을 나타냈습니다. 주니어 경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8년 윈블던 주니어 남자 단식 결승 진출입니다. 당시 16세였던 드레이퍼는 자국에서 열린 그랜드슬램 주니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영국 테니스 팬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대회에서 드레이퍼는 결승에서 대만의 정준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있죠. 대만의 네. 선수죠. 패했지만 또 패했어요. 네. 준우승입니다. 네. 홈코트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경기력은 영국 테니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콜롬비아의 니콜라스 메아를 상대로 펼친 극적인 역전승은 그의 정신력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 7대5로 잭 드레이퍼가 가져갔고요. 2세트는 8대6으로 니콜라스 메아 선수가 가져가서 슈퍼 타이브레이크 10점에 돌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잭 드레이퍼가 19대 17. 10점에서 끝날 거를 19대 17까지 갔어요. 네. 네, 승리를 하면서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윈블던 주니어 대회 이후 드레이퍼는 ITF 주니어 랭킹 지금도 7위인데 네. 이때도 7위였네요. 네. 네, 7위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러한 주니어 시절의 경험은 그가 프로투어에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잭 드레이퍼의 성인 무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드레이퍼는 초기부터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윈블던 주니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뒤 드레이퍼는 본격적으로 프로 테니스 투어에 뛰어들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퓨처스와 챌린저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9년에는 영국에서 열린 노팅엄 챌린저에서 처음으로 ATP 챌린저 투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주로 퓨처스랑 챌린저 대회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프로 선수의 기반을 다지다가 부상이 조금 왔습니다. 아이고. 부상과 신체적인 성장이 이게 몸이 계속 크니까 그래서 좀 적응하는 어려움이 겪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투어의 그 악재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아. 터졌어요. 네. 보통 선수들은 팬데믹이 터지면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근데 잭 드레이퍼는 오히려 이득을 받습니다. 왜냐? 부상을 당했어요. 아이고. 부상 당했는데 딴 애들도 다 대회를 못 못 나가. 나가. 네. 네, 이득을 조금 받죠. 네. 그러다가 잭 드레이퍼가 2021년 퀸스 클럽 챔피언십에서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다니엘 메드베데프를 상대로 첫 세트를 따내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경기는 패배했지만 이제 전 세계 팬들에게 이 선수가 최상위권 선수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윈블던에서 잭 드레이퍼가 사고를 한번 쳤죠. 맞습니다. 바로 21년 윈블던이었는데요. 21년 윈블던은 잭 드레이퍼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와일드 카드를 받아 첫 그랜드슬램 본선에 출전했고 1라운드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그분이죠. 드조코비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센터코트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드레이퍼는 당시 세계 최강 조코비치를 상대로 첫 세트를 7대5로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이후 세 세트를 연속으로 내주면서 경기를 마쳤지만 조코비치의 첫 세트를 가져간 것만으로도 테니스 세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21년 조코비치는 당시 성적이 55승 7패. 55승 7패. 너무 대단한 기록이죠. 호주 오픈, 롤랑가르스, 윈블던 우승, US 오픈 준우승을 한 그 해입니다. 이 경기는 영국 관중들에게 앤디 머레이 이후에 새로운 희망으로 드레이퍼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코비치 역시 경기 후 그는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드레이퍼를 평가했고요. 이 경기는 드레이퍼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윈블던 이후 드레이퍼는 ATP 챌린저 투어로 다시 돌아갔고요. 네. 그랜드슬램 와일드 카드였으니까 네네. 다시 챌린저로 돌아가서 갑자기 잘해지기 시작합니다. 21년 후반 이탈리아에서 열린 챌린저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을 했고 특히 포르리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챌린저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랭킹 포인트를 확 올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레이퍼는 자신의 강점, 강력한 서브랑 공격적인 베이스라인 플레이, 아까 찬더르님 말씀해주신 그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속으로 챌린저 투어를 우승을 하면서 ATP 랭킹 크게 뛰어 올랐고 이제 ATP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챌린저 투어를 근데 잭 드레이퍼가 그랜드슬램을 와일드 카드를 받았는데 와일드 카드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영국 선수이기 자국 선수. 때문에 자국 선수. 영국 자국 주니어 대회. 선수라서 영국 협회에서 와일드카드 주는 게 있는 거야. 자기 아빠가 아버님이 줬네. 또 전임 협회장이시고 네. 기도 했었고 하니까. 네, 할게요. 냄새가 나죠? 네. 이렇게 2021년에 챌린저 투어를 평정한 잭 드레이퍼, 22년이 더욱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좋은 성적을 거뒀나요? 22년은 잭 드레이퍼에게 있어 친정한 돌파구의 해였습니다. 이해 그는 여러 ATP 투어 레벨 대회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세계 랭킹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3월 마이애미 오픈 ATP 마스터즈 1000대회 본선에 첫 진출하에 질시몽, 프랑스 선수죠. 질시몽을 물리치고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6월 이스트본 인터내셔널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15위였던 작은 거인이라 부르는 디에고 슈왈츠만 꺾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2년 드레이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8월 몬트리올 마스터즈 일명 캐나다 오픈이죠.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예선을 통과한 후 본선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를 포함한 강호들을 연이어 물리치면서 생애 첫 ATP 마스터즈 1000대회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랭킹 5위였던 치치파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드레이퍼의 커리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22년 US 오픈에서도 드레이퍼는 3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에밀 루소보리와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을 차례로 꺾으며 그랜드슬램에서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드레이퍼는 22년 말 세계 랭킹 40위권 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단 1년 만에 100위권 밖에서 40위권으로 도약한 것은
그의 빠른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3년 초반에 부상으로 좀 잠깐 어려운 시기를 거친 후 드레이퍼는 23년 후반기부터 강력한 복귀를 보여주었는데요. 8월에 열린 윈스턴 살렘 오픈에서 생애 첫 ATP 투어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대회에서 드레이퍼는 당시 레딕이 밀고 있었던 세바스티안 네네네. 포르다, 그다음에 요즘 잘 나가죠 탈린 그릭스푸어 등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에서 이제 킹슬레이어 아유, 보틱 또 나오네요. 반데 네, 자치슈프 친구들. 네. 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역시 킹슬레이어입니다. 부상 후 첫 대회에서 이룬 이 성과, 그 회복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연이어 이어진 US 오픈에서 드레이퍼는 또 3라운드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랜드슬램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를 했고요. 특히 2라운드에서 후르카츠를 꺾으면서 최상위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잭 드레이퍼의 23년은 랭킹을 크게 올린 해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4년도 궁금합니다, 전달원님. 네, 24년에는 드레이퍼가 드디어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한 해가 되었는데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아비엘토 멕시카노 테스 오픈에서 4강에 진출해서 37위, 그 다음 대회 슈투트가르트 보스 오픈에서 결승을 진출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이때 만난 선수가 마테오 베라티니 선수를 꺾으면서 우승을 했고요. 랭킹 31위. 그 다음 주에 열린 퀸즈 클럽 챔피언십에서 알카라즈를 꺾고 8강에 올라 랭킹 32위. US 오픈에서 2012 앤디 머레이 이후 영국 남자 선수 최초로 4강에 진출하여 랭킹 22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레이퍼는 24년을 랭킹 15위로 마무리했고요. 자연스럽게 호주 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2025년 호주 예. 오픈인데요. 올해 호주 오픈에서 드레이퍼는 정말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국이라는 빅마켓에서 주목하는 선수, 협회장의 아들, 그죠? 영국의 아들. 이기도 했는데 호주 오픈 3경기 연속에서 바로 연속 5세트, 5세트를 연속으로 3번 네네. 땅땅땅 하면서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하필. 4라운드라면 16강인데요. 16강에서 만난 상대가 절친 알카라즈였습니다. 알카라즈와는 2세트에서 패배한 이후 기권을 해서 알카라즈의 유명한 명언, 드레이퍼는 드레이퍼가 있을 만한 자리에 있을 것이다를 이제 알카라즈가 시전을 합니다. 이후 드레이퍼는 인디언 웰스를 우승을 하면서 개인 랭킹 7위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신에게 될지는 몰랐겠죠. 그렇죠. 네, 그 자리가 네. 알카라즈의 자리였다. 아, 네. 드레이퍼가 있을 자리는 사실은 네. 내 자리였는데 본인이 내가 뺏기게 되었죠. 그렇게 만들었다. 네. 그럼 드레이퍼의 게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독 드레이퍼의 스타일이 현대 테니스에 적합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잭 드레이퍼는 게임 스타일은 현대 테니스의 공격적인 베이스 라인 플레이와 클래식한 서브 앤 발리 요소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왼손 서브로 최대 시속 220km를 넘나드는 서브는 투어의 최상위 서버들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최고 서버는 이제 GMP죠. 벤 쉘튼 선수가 네. 가지고 있죠. 240km. 네, 사람을 맞추죠. 테니스 내공으로. 네. 드레이퍼의 포핸드는 상대적으로 플랫한 스윙으로 코트를 가로지는 강력한 크로스 코트 샷이 특징입니다. 반면 백핸드는 한 손 백핸드를 구사하는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안정적이며 특히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샷은 그의 주요 공격 무기 중 하나고요. 196cm의 큰 키는 서브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넓은 리치로 코트를 커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큰 키의 선수는 스텝이 느린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드레이퍼가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가 바로 스텝의 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해설가 존 로이드는 드레이퍼를 평가하며 완벽한 현대 테니스 선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의 왼손잡이의 이점과 물리적 존재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발휘하는 정신력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한 드레이퍼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 드레이퍼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훈련 철학과 체계적인 일상이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의 코트 훈련, 또 1시간에서 2시간의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량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드레이퍼의 훈련은 크게 기술적인 측면과 체력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술 훈련은 서브의 일관성,
향상, 또 포핸드의 공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력 훈련에서는 부상 예방과 지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드레이퍼가 테니스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추구한다는 점인데, 보통 테니스 선수들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나달도 축구 잘하고요. 근데 네. 영국 사람이면 축구 좋아야죠. 네, 그렇죠. 축구와 수영, 또 수영을 잘하고 아, 네. 오. 수영을 잘해서 민첩성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는 코트에서의 움직임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고 실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제 운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테니스 집안이고 네, 드레이퍼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됐죠.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들으니까 드레이퍼의 성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잭 드레이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나요? 테니스 선수로서의 모습 외에도 잭 드레이퍼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음악과 독서에 관심이 많으며 독서, 네, 특히 락 음악을 네, 스크램, 네, 락 음악을 즐겨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어 중에는 기타를 연주하며 긴장을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드레이퍼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테니스 커리어와 병행하여 온라인 과정을 통해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학점은행제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네네. 네. 그는 테니스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0대잖아요. 20대 초반. 네네. 20대 초반에 이미 협회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경영학을 하고 있는 거 경영을. 보니까. 네.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드레이퍼는 영국 내 청소년 테니스 발전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변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기금 모금 활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러한 활동들은 코트 밖에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드레이퍼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네, 재밌는 일화도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페더러와의 만남에 대해서 아이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찬더러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페더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로 오줌 쌉니다. 그냥 바로 쌉니다. 네, 사실은 그런 느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줌 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드레이퍼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유, 부럽네요. 때는 드레이퍼가 17살이던 2019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유소년 시절의 드레이퍼는 영국 런던의 히드로우 공항에서 우연히 로저 페더러를 만났습니다. 당시 페더러는 자신을 소개한 드레이퍼에게 친절한 대화를 나누었고요. 심지어 그의 게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본 적은 없고 들어본 적이 있다며, 네. 아직 주니어니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드레이퍼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 테니스의 신과 같은 존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정말 믿기지 않은 경험이었다. 또 페더러의 겸손함과 친절함에 더욱 감동받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또 드레이퍼 멘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2022년 윈블던 대회 중에서 갑작스러운 비로 경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드레이퍼는 차분하게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가 읽고 있던 책이 정신력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경기에서 놀라운 집중력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일화가 그의 정신적 준비, 또 침착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드레이퍼는 훈련도 이상하게 하는데요. 늦은 밤 빈 코트에서 혼자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자정이 넘은 시간 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센터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놀라서 문장 그러는데요, 테이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일 경기가 아침 일찍 있는데 시차 적응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경기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자면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것 같아서 테이스 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에서 늦잠을 잘까봐 걱정을 하는 어떤 프로 테니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미드나잇 트레이닝이 그 뒤로 루틴이 되었대요. 그래서 코치들은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가 어떤 그 드레이퍼의 성적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한 선수, 네, 당당하죠. 노력한 선수들은 좀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잭 드레이퍼 성적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틴더러님은 잭 드레이퍼를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 것 같나요? 일단은 뭐 이제 큰 대회, 그랜드슬램에서 좋은 모습을 뭐 그 전에도 보여줬고, 이제 올해 호주 오픈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3경기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라운드였으니까 16강 경기였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하필 이제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좀 힘든 경기를 했긴 했는데 이제 지금
인디언 웰스 천 대회도 지금 우승을 했고 물론 지금 마이애미 오픈에서도 좀 약간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랜드슬램에서 좀 8강 이상의 성적을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이제 작곡 대회 윈블던과 US 오픈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이제 잭 드래퍼 선수가 클레이에서도 또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죠.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네, 레딩님은요? 네, 아무래도 이미 지금 이제 랭킹 7위잖아요.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루블레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8강을 가잖아요. 그래서 늘 랭킹도 8위인 그런 선수인데 7위가 됐잖아요. 이제 7위에서 6위, 5위, 4위로 올라가려면 그랜드슬램 성적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번 롤라가로스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윈블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권에 근접한 선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랭킹도 탑3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이벌이 이제 알카라즈 또는 네. 시너가 될 텐데 둘에 비해서도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5세트 가가지고 둘이 만약 맞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쩌면 홀거 루네라 아니면 옛날에 알리아심이 가지고 있던 빅3 중에 한 자리 타이틀을 잭 드레이퍼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테니스의 새로운 희망 잭 드레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잭 드레이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